한국교회 총연합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규제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청탁 의혹 증거 등을 확보하며 정치권과 통일교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전광훈 씨가 반종교적,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가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과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순직 해병특검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압수수색과 관련해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으로 36개 교단 64,500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자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이고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그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마지막으로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언론회 등 교계단체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에서 벗어난 이들이 겪는 고통은 단지 신앙의 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족과의 단절뿐 아니라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TV 기획보도 권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 가까이 이단 JMS 신도로 살아오다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탈퇴를 결심한 차윤호 씨. 평생 진리로 여기던 신념이 무너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게 됐습니다. JMS 실체를 알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런 충격과 억울함과 다양한 그런 감정을 갖고 JMS를 탈퇴한 지 올해로 10년째. 여전히 JMS에 남아있는 부모님과는 연락마저 끊은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지만 벌써 3번째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1년간 정통교회 청년부에도 출석해봤지만 이단 출신이란 꼬리표 때문이었을까 결국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게 됐습니다. 인생의 좌절이 클수록 부모님과 JMS에 대한 원망은 깊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와 같은 친구들, 또래 나이의 그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이처럼 대다수 이단 탈퇴자들은 사회 진출과 심리 회복 모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피해자 단체들과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기 포교를 규제하고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이비 집단들, 종교들, 또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적당한, 적절한 그런 주재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종교를 겨냥하는 대신 구조적인 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또 과도한 헌금을 교리상으로 계속 또 설교상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또 그 모인 집단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형성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체계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지들을 종합해서 또한 헌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장치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탈퇴 이후에도 상처를 남기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외에도 샤넬 가방 영수증을 통일교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일교 2년치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 중인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통일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선물 구입과 청탁이 통일교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22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를 소환해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약속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으며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23일 경찰청 앞에서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시민연대는 윤석열 파면 불복 및 반헌법적 저항권 선동,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조종,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반윤리적 행보 등을 이유로 전 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신앙 메시지를 담은 음악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같지만 이를 전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것이 원인이란 분석인데요. 복음 콘텐츠의 사례와 수용 방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7주째 1위를 기록 중인 곡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 사랑을 노래한 발라드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인 워렌은 신앙 고백이 담긴 곡을 꾸준히 발표해왔고 대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을 표현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양과 BY 등 국내 아티스트들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앙을 표현해왔습니다. 국내 성도들과 대중들 역시 이들의 음악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현상은 복음을 한층 더 부드럽게 전달한 언어적 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독교 내부의 CCM 아티스트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일반 아티스트는 좀 더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유와 메타포를 쓰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언어를 쓴다는 거죠. 신앙 메시지를 대중에 더욱 친숙하게, 더욱 활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더할 수 있을까? 우선 복음을 반드시 직접적인 종교 언어로만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교회가 아티스트들의 표현에 울타리를 세우기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하는 인식도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평을 통해서 또 평가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덕에서 더 많은 해석들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기독교적 문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독교 신앙 콘텐츠. 활발한 작품 활동이 전개되며 신앙 메시지도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폭우 피해 이재민과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섭시다란 제목의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종혁 총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저력이고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교단은 교회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바로 지금이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보여줄 때라며 모든 교회와 성도는 피해 지역을 위한 기도와 구호 헌금,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길 당부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가 지난 22일 MTU 청소년 캠프를 열고 전국 143개 교회에서 모인 천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들을 주제로 진행됐고 찬양과 말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유경동 감신대 총장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감신대는 매년 여름 청소년 캠프, 겨울 목회자 대상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 6,084명이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2조 5,86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을 받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라며 사퇴 의사를 표했습니다. 갑질 논란이 제기된 지 2주 만입니다. 강 후보자는 23일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과 산업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내면서 통상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등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미국은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어 의대로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5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1,064억 4천만 달러로 5월 말보다 50억 8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외화 예금은 5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 늘어난 2만 309명이었습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23일 법정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필리핀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에는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유임을 고수하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8월 자진 퇴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마이니치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8월 선거평가 총괄 발표를 전후해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양측 모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력보다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 일정이 하루 단축되는 등 일각에서는 공동성명 채택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영해에서 대규모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유전 탐사 업체 센트럴 유로피안 페트롤리엄은 폴란드 북서부 항구도시 시비노우 이시치에에서 약 6km 떨어진 해역에서 원유와 응축유 약 2,200만 톤, 5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용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 쿠데타를 주도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화제를 바꾸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이고 반역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6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한교총 등 주요 교계 단체들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필요성을 넘어 교회를 표적 삼는 행위로 간주하며 교회의 자율성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종교기관에 대한 공권력의 사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